그럼 시작할게. 오늘은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내용이 많아.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들 중에서 템플릿 남은 것들을 갖다 오늘 다 해야 되거든. 그래서 상당히 그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일단 이 세 가지의 템플릿을 갖다가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리플레이스먼트, 뭐를 뭐하고 바꾸는. 리플레이스먼트의 템플릿을 갖다가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아예 없애는 그런 템플릿을 갖다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컴포넌트 컨트롤이라고 그래서 없었던 걸 갖다가 새로 만드는 그런 템플릿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세 개가 굉장히 달라. 세 개가 굉장히 달라서,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세 개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복잡하다면 좀 복잡해. 그리고 그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세 가지씩 가는 템플릿을 갖다가 다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점은 이런 다양한 템플릿을 갖다가 아주 자유롭게 적용을 해서 많은 양의 얼터너티브한 컨셉트를 막 도출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좋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도 발표할 때 보면은 한두 개의 컨셉을 가지고서 너무 포커스를 해가지고 괜찮아. 한두 개의 컨셉을 가지고서 너무 많이 포커스해서 지금 디벨로프 할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템플릿을 갖다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리플레이스먼트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 템플릿을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은 뭔가 있었던 거를 갖다가 없애고 걔 대신에 뭔가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야. 그래서 이 트리츠상으로 보게 되면은 요 부분에 해당돼요. 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얼리티 택틱스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것들을 갖다가 제품이나 그 서비스의 개발에 이렇게 한번 선정을 갖다 해놓는 거야.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갖다 하나 들면은, 이거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을 텐데, 우리 토마스 에디슨 집에 들어가는 대문이 그렇게 무거웠다는 거잖아. 그래서 왜 그게 그렇게 무거웠느냐? 이유는 계집? 이렇게 무거웠던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에디슨 보러 많이 오잖아요. 에디슨 보러 많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 문을 여는 그 기계 에너지가 저 뭘로 가냐면 물펌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지하수 우물 갖다가 길어서 그걸 갖다 자기 집 연못에다가 갖다가 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이렇게 문을 열 때마다 물펌프 질이 한번 돼가지고 이 물이 올라가가지고 그 에디슨 집 앞 정원에 물을 갖다 채우는 거예요, 연못에. 자, 그래서 뭘로 리플레이스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자동으로 하려고 했으면 모터였겠지. 모터를 갖다가 사람들의 이 문 미는 그 에너지로 대체를 한 거잖아요. 또 하나 뭐 요새 예를 들자면은 왜 요새 차들 중에 핸드프리 이렇게 블루투스로 연결해 놓으면은 차 운전할 때 전화 오면은 핸드폰으로 소리 안 나오고 차 안에 있는 내장 스테레오로 소리가 나오잖아. 나오니? 니네 차도 나오니? 그렇게 됐었을 때, 그랬을 때는 뭐가 뭐를 리플레이스 한 거예요? 그치. 여기다 귀에다 대야 되는 그 스피커를 자동차의 스피커 시스템이 대체를 한 거죠. 그래서 없어지고 나서.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외계 생물체를 갖다 찾는데 우리가 세티라고 하는 거 써가지고,
잘 안 쓰고 놀고 있는 PC들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컴퓨터 리소스를 갖다 써서 외부 생명체를 갖다 찾는다. 이런 것도 리플레이스먼트 템플릿이. 좀 되긴 했지만, 사이언스지에 나온 논문 중에, 저자 수가 제일 많아서 기록을 세운 논문이 있어. 그게 무슨 논문이었냐면은, 저거에 대해서 단백질 구조, 프로틴 스트럭처, 단백질의 구조를 갖다가 이 지네틱 알고리즘처럼 단백질의 구조를 갖다가 찾아내는 것도 DNA 구조 찾아내는 것처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갖다 했었냐면은 폴드잇이라고 하는 그 게임 속에다가 그 단백질 구조에 대한 사진을 갖다 주고서 이 구조가 어떤 그림일까 맞춰봐라 뭐 이런 식의 그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단백질 구조를 갖다가 형상화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거는 뭘로 리플레이스 한 거예요? 연구자의 삽질을 그 게이머의 즐거움으로 대체한 거지. 이런 것도 리플레이스먼트의 대표적인 개구. 또 여러분들 요새 인증 받으려고 할 때 인증 문자 글자 뜨는 거. 그래서 그게 그 친구 이름이 뭐더라? 카네기 멜론의 지금 전산과 부교수예요. 그래서 그 친구 만들어낸 거는 이 해독 불가능한 옛날 문서들. 그래서 그 스크립트를 하나씩 따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암호를 갖다가 거기다가 댈 때마다 그것들을 갖다 자동적으로 번역되게 한 거. 그거는 뭘로 대체한 거예요? 연구 인력을 가입하는 사람의 그 노동을 갖다 대체를 갖다 했겠죠. 그래서 이런 리플레이스먼트 테크닉이 템플릿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요. 우리 자동차에서 이게 자동차라고 그랬을 때 자동차의 문이 고리가 여기에 있잖아. 연결이 돼 있고 뭐 아주 좋은 차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런 차 빼고 대부분의 차가 이게 앞면이고 이게 뒷면이면은 차 앞면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차 문을 열 때 이렇게 열잖아요. 그래서 차 문이 이렇게 열리게. 혹시 차 문이 여기가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여는 차 본 적 있어? 롤스로이스 그래? 롤스로이스는 그래? 이거 또 새로운 발견이네. 롤스로이스는 그럴만 하겠다. 근데 일반적인 차, 조금 나 당황했어요. 롤스로이스를 못 타봐서. 그거 지난번에 가서 봤는데. 지난번에 뮌헨에 가서 봤는데, 타보지는 않아서. 대부분의 차가 이 뒤에 롤스로이스 빼고, 뒤에서 안 열리고 앞에서 열리는 이유가 뭘까? 앞을 연결해 놓은 이유가. 이것도 리플레이스먼트 템플릿이에요. 어떤 리플레이스먼트 템플릿이냐면 차가 속도를 받아가지고 막 달릴 때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문 열릴까봐. 문 열리는 게 제일 위험하잖아. 그런데 이 문고리를 갖다가 이쪽에다 받아 놓으면은 속도가 높아질수록 공기 압력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니까 별도의 안전장치를 갖다 달아놓지 않아도 문이 안 열려요. 시속 70km, 80km 이렇게 달릴 때. 물론 롤스로이스는 안전장치를 별도로 했겠지.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받아놓게 되면은 여기에 별도의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거야. 속도가 얼마 정도 높아지면은 문이 자동적으로 잠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열리지 않게. 그래서 이런 리플레이스먼트 이그젬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그젬플 여기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고, 리플레이스먼트 이그젬플 이 소라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개도 그렇고 이 불 났을 때 미리 앞으로 막 가가지고 미리 태우는 거, 산불 났을 때 이런 것도 리플레이스먼트 템플릿이. 그리고 피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 템플릿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리플레이스먼트 템플릿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얘네들이 오브젝트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에 있는 또 다른 오브젝트고 지금 요것들이 펑션이야. 요것들이 펑션이라면은 뭐를 하는 거냐면 리플레이스먼트 템플릿은 동그라미를 없애는 거야.
동그라미를 없애고 거기다 여기다 물음표를 갖다 놔뒀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펑션은 놔두는데 그 펑션을 하고 그 작업을 갖다 그 일을 하는 애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는 무슨 케이스냐? 피자 배달하는 회사야. 가게야. 도미노야. 도미노인데 도미노집 오븐이 고장났어. 피자를 갖다가 못 구워. 굽기는 구워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오븐이라는 걸 떼어내고 리플레이스먼트를 하기 위해서 오븐이라는 걸 떼어내는데 이 노란색 이 화살표는 안 떼어내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리플레이스먼트에. 이 노란색 화살표는 떼어내지 않고 얘만 떼어내고 나서 그러고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될까를 찾아보는 거. 그게 리플레이스먼트의 그 택틱의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동그라미만 없애고 화살표는 남겨둘 때. 그러고 나서 이 동그라미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을 갖다가 많이 찾아보는 거야.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그것 쪽에서 어떤 게 가장 기발한 아이디어일까를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냐면 오토바이 엔진을 가지고서 배달하면서 익힌다 이거야. 그래서 스쿠터 엔진에 나오는 열기를, 그 맛이 있을까? 가지고서 배달하는 피자를 갖다 구워가지고 간다. 가는 동안에. 그래서 오븐이라고 하는 걸 없애고 배달하는 오토바이의 엔진이라는 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리플레이스를 갖다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뭘까를 생각을 갖다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 중요한 두 가지 그 기준은 첫 번째는 must be local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거여야 돼. 그래야지 그 창의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그게 얘가 없었던 얘를 갖다가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돼. 요 노란색 화살표를.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 얘가 없어졌던 게 오븐이 했던 그 펑션을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얘를 딴 걸로 바꿨는데 그러면서 이 노란색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컴포넌트가 하던 일을 갖다가 그대로 가급적이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롭게 이 자리를 갖다 메꿀 수 있는 애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는 것. 그게 리플레이스먼트 템플릿이. 그래가지고 이 리플레이스먼트 템플릿을 갖다가 설명할 때 몇 가지의 이 용어들이 있어요. 아까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 동그라미들이에요. 우리가 여기 앞에서 여기 했었을 때 이렇게 컴포넌트 여기 있었잖아. 얘네들이 컴포넌트야. 그러고 그 컴포넌트들이 인터널 컴포넌트하고 엑스터널 컴포넌트들을 나눠줘요. 이거는 아까 우리 포캐스팅 매트릭스에서 봤던 그 개념 그대로예요. 그래서 인터널 컴포넌트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엑스터널 컴포넌트는 우리가 못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링크는 뭐냐면 이 화살표예요. 이 화살표여서 얘가 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친다. 어떠한 펑션을 한다. 어떤 기능을 한다. 하는 게 요 링크고,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떠한 오브젝트들이, 컴포넌트들이 있고, 컴포넌트들 간에 어떠한 기능들을 갖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갖다 전부 다 모아놓으면은 어떤 그림이 되느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의자다. 그러면은 이 의자에서 의자 다리가 있고, 의자 위에 앉는 요 씰이 있고, 그 다음에 의자 뒤에 있는 이 백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플로우가 있다. 해가지고 요 그림을 갖다가 그리는 것이 컨피규레이션을 그리는 거예요. 해당되는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컨피규레이션 그림을 갖다가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그 컨피규레이션 그림을 갖다 그리고 나서 어떤 애들이 인터널 컴포넌트고 어떤 애들이 엑스터널 컴포넌트인지를 갖다 구분을 해봐요.
그리고 인터널 컴포넌트하고 엑스터널 컴포넌트 사이에 어떤 링크가 있을까를 갖다 본다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컨피규레이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컨피규레이션 그림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뭔가 하나를 없애보는 거야. 얘를 갖다 없애는데 화살표는 그냥 놔두고 여기를 갖다 없애보면은 무슨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뭘로 걔를 갖다 대체할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 그림은 뭐였냐면 앞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의자 다리가 있었어. 의자 다리가 있었는데 그 의자 다리를 갖다가 없애버렸어요. 의자 다리를 없애고 여기를 갖다 퀘스천 마크로 했어. 그러고서 요 의자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중요한 게 뭘까를 갖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만약에 이런 뭔가를 갖다 하나 없애게 버리면은 의자 다리가 없는데 얘가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앉아 있을 만한 그런 높이에 있는 의자로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는 없는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택틱 중에 하나는 뭔가 제일 의자에서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컴포넌트를 없애는 거예요. 컴퓨터에 대상되는 지금 여러분들 그 제품들도 마찬가지. 뭔가 그 제품에서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컴포넌트를 없애보는 거야. 그러고서 걔를 갖다가 뭘로 연결시킬까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갖다가 가능성들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를 갖다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비슷한 형태나 기능을 갖다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가까운 장소에 있는 거. 그래가지고 요 두 가지를 가지고서 그러면은 뭔가 가까운 데 있으면서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 그 동그라미를 갖다 채워줄 수 있을 만한 게 뭘까? 근데 그걸 딱 하나의 정답을 생각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갖다 넣어보라고. 그러면서 그게 나왔을 때, 그러면 얘를 갖다 어디다 쓸 수 있을까? 를 갖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다. 그러면은, 테이블, 의자 렉 대신에 테이블을 붙여놓으면 이게 우리 강의용 의자가 되잖아요. 강의용 테이블이 돼가지고, 그러면 비록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거 다 보게 되면은 이 밑에 둥그란 거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테이블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 사람들 갖다 많이 앉아서 할 수 있게, 한 번에 많이 앉아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쓰겠다. 예언이는 아니래. 저거 누가 쓸까? 안 앉을 것 같아? 너무 불편해. 하긴 좀 불편하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굉장히 인트린직한 인터널한 베리어블 갖다가 하나를 갖다가 빼보는 거예요. 빼보고 나서 그러면은 얘가 없어지고 나면은 그 자리를 뭘로 메꿀 수 있을까? 정 안 되면은 나중에 다시 넣으면 돼. 이걸 해서 빼가지고 해봤는데, 얘는 빼가지고는 도대체 다른 애들로, 더 재미있는 애들로, 바꿀 게 별로 생각 안 난다. 그럼 다시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o harm이라는 거예요. 그게 별로 그렇게 크게, 저게 데미지를 갖다 안 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뭔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걸로 바꿨을 때, 그랬을 때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걔네들하고 가까운 장소에 있는 애들로 그리고 가까운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애들로 이것들 갖다 한번 대체를 시켜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하고 있는 얘기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전화기에 밑에 뭘 달았어요? 면도기. 이거 쓸까 안 쓸까? 안 쓰죠. 왜 안 쓰느냐? 이게 용도나 기능을 갖다 그대로 저걸 갖다 가져가질 않았잖아.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 템플릿을 갖다 잘못 쓴 케이스다 이거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스캐너예요. 스캐너 같은 경우에 보통 이런 미러를 달아서 여러분 집에서 하는 스캐너 같은 경우에 미러를 달아서 여기에 나오는 그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필터를 갖다 한번 거쳐서 화상을 입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필터가 종종 자주 망가지고 이러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미러하고 필터 대신에 이 바깥에 있는 그 바디를 가지고 이렇게 필터 역할을 할 수 있게 밑에 있는 바디를 가지고서 필터 역할을 갖다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것도 리플레이스먼트.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얘들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버터를 갖다가 어떻게 녹이느냐 할 때는 이 우유를 갖다 넣어가지고 이 버터를 녹인다는 거고 그 다음에 광고에도 많이 쓰여요. 리플레이스먼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광고다. 나이키 신발인데 여기 이 나이키 에어 신발이에요. 여기 신발이 있고 여기 우리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쭉 있어. 뭘로 리플레이스한 걸까 이거는? 에어매트를 신발로 대체를 한 거죠. 그래서 에어매트를 갖다 신발로만 대체를 해도 저런 의미의 저런 느낌이 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플레이스먼트 하고 이 어트리뷰트 디펜던시하고는 비슷한 특징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이 포캐스팅 매트릭스를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새로운 그 리플레이스먼트를 바꿔놨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갖다가 비슷한 그 요령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는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리플레이스먼트 템플릿 할 때는 첫 번째는 인터널 컴포넌트들을 갖다 다 찾아봐요. 이건 여러분들 어차피 지난주에 했었어. 인터널 컴포넌트들 다 찾았고 그 다음에 엑스터널 컴포넌트들 다 찾은 다음에 걔네들을 가지고 아까 동그라미하고 이 화살표를 가지고 프로덕트 컨피규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여기에서 제일 중심에 있는 중요한 컴포넌트일까를 갖다 찾은 다음에 그 중요한 컴포넌트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빼보는 거야. 걔를 갖다가 가장 중요한 가운데 있는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 그런 컴포넌트를 하나를 갖다 빼고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의 옆에 있으면서 얘랑 비슷하게 생겼거나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생각해서 걔를 갖다 막 넣어보는 거예요. 걔를 갖다 막 넣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 새로운 걸 갖다 넣게 되면은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켓 세그멘트를 갖다 한번 생각해보고 걔네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세스를 갖다가 계속 몇 번을 갖다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를 빼내고 거기에다가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거나 그거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애를 넣어서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아무런 베네핏도 못 주는 것 같다. 그러면 제끼고 다른 걸 갖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앞에 있는 이런 인터널 컴포넌트들을 갖다 가지고서 한번 다 해보는 거예요. 몇 개가 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 왜 많이 안 걸리냐면 앞에서 포캐스팅 매트릭스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캐스팅 매트릭스가 말하자면 가장 기본이고 가장 많이 걸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걸리게 되면 얘네들 갖다 쓰는 거예요. 요게 리플레이스먼트 템플릿이에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다음은 디스플레이스먼트야.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리플레이스먼트의 차이는 뭐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얘는 동그라미만 없애는 게 아니라 화살표까지 같이 없애는. 그러고서 걔를 갖다가 보면서 그러면 얘는 무슨 역할을 할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가 아주 좋아하는 그 팬케이크 가루인데 이 팬케이크 가루는 다른 거는 다 있는데 뭐가 없냐면은 계란 성분이 없어요. 계란 성분이 없어가지고 일요일 날 아침에 내가 팬케이크를 굽거든. 우리 아들하고 와이프 준다고. 그 팬케이크를 쫙 구울 때 이걸 계란을 갖다 쫙 풀어가지고 하면은 왠지 내가 다 만든 것 같아. 기분이 좋아. 근데 딱 그걸 노린 거예요. 이거 말고 시중에 있는 제품들 중에 어떤 거 있냐면은 그냥 왜 물만 타가지고 저어가지고 하면은 그냥 구울 수 있는 거 있어. 왠지 이거는 너무 인스턴트 같아. 얘 일요일 아침에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팬케이크를 굽는데 내가 이런 인스턴트를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하는 게 고작 해가지고 계란 풀어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그 계란 하나만 풀어도 나 엄청나게 건강주의자인 것 같고, 이 자연주의자인 것. 그걸 노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뭔가를 하나를 아예 동그라미하고 화살표까지 없애고서, 그러고서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 추가적인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망고폰 같은 건데 이게 지금은 없지만은 옛날에 뭐였냐면 얘는 전화를 받기만 하고 걸지를 못해요. 그 대신에 전화를 받기만 하고 걸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딱 중요한 사람들이 있거든.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아주 어린 애들들. 이런 애들 막 누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들은 부모가 이거 사다 주고 전화 받기만 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꽤 많이 팔렸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의자로 다시 넘어가면은 아예 의자의 다리도 없애고 다리가 하는 펑션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치에서 앉아있는 의자 아니면 우리 일식집에 가면 앉아있는 의자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용도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워크맨 같은 경우에도 많이 효과를 갖다 봤던 것들 중에 하나가 리코딩 하는 걸 없애고 그냥 듣기만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만 해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번들링, 언번들링 이거 이제 마케팅의 용어, 마케팅에 했던 사람들은 아마 배웠을 텐데 얘랑 다른 점은 뭐냐? 언번들링은 이걸 갖다가 낮춰가지고 얘를 갖다 이렇게 번들링을 갖다 하지 않고 분리를 한 다음에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효과가 없어요. 근데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뭐냐면 오브젝트하고 그 펑션을 빼낸 다음에 없어져서 오히려 더 큰 베네핏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TV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영상, 화면. TV에서 화면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 TV가 아니야? 그렇지. TV에서 화면을 없애버리면 TV가 아니지. 근데 TV에서 화면을 없애버리면 걔는 누구한테 어떤 용도로 좋을까? 그렇지.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소리로라도 지금 열공하고 있는 드라마를 갖다 보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비록 없앴다고 해서 그게 싸게 만들려고 없앤 게 아니라 없앰으로써 엑스트라 베네핏을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 템플릿이.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스 템플릿 아까 얘기했던 거 이게 이제 저거예요. TV예요. TV인데 화면이 없는 여기에 있는 이 화면이 없는 이 스크린을 갖다 뽑아놓고 나면은 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서 이 컨피규레이션에 있는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 이걸 갖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 테크닉을 갖다 할 때는 진짜로 없애야 돼.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없애고 그 엔티티 컴포넌트에 대한 화살표도 진짜 없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없앤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는 안 없애고 딴 걸로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자담배 같은 경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배 그 냄배셀을 없앤 게 아니라 그걸 갖다 딴 걸로 리플레이스 한 거다.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뭐 딴 걸로 리플레이스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할 때 약간 고급 테크닉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있다 없다는 너무 단순하잖아. 그러니까 좀 줄인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도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템플릿을 갖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당되는 엔티티의 뭐 사이즈를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그게 가지고 있는 그 강도를 줄인다든지 인텐시티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템플릿을 갖다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카탈로그를 갖다가 만들 때, 카탈로그 북을 만들 때 얘네들 갖다가 사이즈를 갖다가 줄이면은 좋은 점 뭐가 있겠어요? 쌓아뒀었을 때 밑으로 안 가고 항상 위로 올라온다. 그 밑에 놓으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통 왜 카탈로그 북 중에서 잘 재미있게 나오는 북들은 이렇게 작으면서 두툼하게 나오잖아. 작으면서 두툼하게 나오고 항상 이 여러 가지 카탈로그 북들 위에 제일 위에 올라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없애는 게 아니라 사이즈를 줄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포캐스팅 매트릭스 디펜던시 볼 때도 그랬지만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이 디펜던시를 얼마나 재미있게 만들어내느냐거든. 여기서도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애들 갖다가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하게 줄이거나 없애거나 그 베리에이션을 어떻게 줄 거냐. 그렇게 함으로써 재미있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순서는 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인터널 컴포넌트 찾고 이거 이미 했고, 엑스터널 컴포넌트 했고 이것도 이미 했고, 프로덕트 컨피규레이션도 이미 그렸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컴포넌트를 찾았어. 그 다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중요하다는 컴포넌트를 없애고 걔에서부터 나오는 화살표도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떤 마켓에 어떤 사람들한테 얘를 갖다 팔으면은 잘 적용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파트가 앞에 있었던 리플레이스먼트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갖다 나누는 제일 중요한 스텝이에요. 저 스텝이. 세 번째가 컴포넌트 컨트롤 템플릿이에요. 세 번째 컴포넌트 컨트롤 템플릿은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앞에 리플레이스나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얘를 없애거나 아니면 얘까지 몽땅 없앴잖아. 얘는 아무것도 안 없애는 대신에 뭘 하냐면 화살표를 하나를 더 그어주는 거예요. 없었던 화살표를 갖다 하나를 갖다 더 그어주고 그랬을 때 이게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갖다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컴포넌트 컨트롤 템플릿은 우리 그 트리지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add 더하기 템플릿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요거하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뭔가 함풀한 액션이 있거나 뭔가 그 우리가 그 바라지 않은 액션들이 있었을 때 걔네들을 갖다가 별도의 컴포넌트를 갖다가 부가적으로 관계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저걸 하는 거예요. 엑스트라 베네핏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얘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 화살표를 하나를 갖다 더 그어줘서 걔네들이 미치는 나쁜 영향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케이스는 뭐냐면은 내가 컴퓨터를 쓰는데 컴퓨터 쓰는 것 중에서 컴퓨터에서 레디에이션이 많이 나온다.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 전자파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 갖다가 굉장히 피곤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 전자파를 갖다가 필터링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우리 컴퓨터 스크린에다 놔둬서 걔가 이렇게 딱 컴퓨터 스크린이 전자파를 갖다 딱 막아주게 되면은 본체에서부터 나오는 이 레디에이션을 갖다 막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 이 컴포넌트 컨트롤 템플릿은 항상 그런 거예요. 뭔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점을 하나, 선을 하나 그어주는. 그러고 나서 그럼으로써 걔네들이 어떠한 베네핏을 갖다 줄 수 있을까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샴푸가 있고 우리 머리가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그 머리 이제 먼지가 있는데 하나 새로운 뭔가의 아이템을 갖다가 찾고 그 아이템에다 새로 이렇게 그 화살표를 그어보는 거예요. 여기도 새로 하나 그어보고 여기도 하나 그어본다. 그러면은 두피 샴푸에서 두피에다가 새로 화살표를 하나 그으면 얘는 뭐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비듬 방지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요새는 이런 사람 없겠지만 이거 라이스에다가 라이스를 찾아내서 여기에다가 화살표를 하나를 더하면 이를 갖다 제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눈인데 눈에다가 이렇게 새로운 그 화살표를 하나 그어주면 얘는 눈에 들어가도 눈이 아프지 않은.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 컨트롤은 그런 거예요. 뭔가 지금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그 연결되어 있지 않은 애를 찾아서 걔에다 화살표를 하나 연결해보고 이게 화살표가 연결이 된다면은 어떤 베네핏을 갖다가 엑스트라 베네핏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는 엔티티를 찾아내고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걸 갖다가 그리는 게 중요하고요. 컴포넌트 컨트롤 템플릿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메이저 R&D가 필요한 컨트롤. 저건 진짜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선을 갖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없는 선을. 그런 경우에는 R&D가 필요한 거고, 마이너 R&D라는 건 뭐냐면 이미 선이 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야. 아직 몰랐을 뿐인데 이미 선이 있으면은 저거는 우리 선이 있다라고 막 선점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컨피규레이션을 그려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지금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 외부에 있는 어떠한 애들들 갖다가 만들어. 그 다음에 걔하고 얘네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된가를 갖다 한번 그려봐. 그러면은 그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아이템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자면은 내가 샴푸인데 샴푸는 내 머리에 있는 먼지를 갖다 없애려고 하는데 근데 이 솔라 레디에이션이 많다. 태양 쪽에서 레디에이션이 많다. 그래서 얘가 이런 내 머리에 머리카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이 UV를 갖다가 자외선을 갖다 필터링하는 샴푸를 만들어서 걔네들을 가지고 하면은 얘 솔라 레디에이션을 갖다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UV 필터링을 하는 샴푸를 갖다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이런 거는 스타킹인데 스타킹을 갖다 신으면은 추울 때 덜 추운데 그리고 가볍다 이거죠. 그리고 가볍다가 아니라 이 스타킹만 신으면은 자동적으로 그 UV를 갖다가 한 80% 차단시켜 줄 수 있대. 아무런 작용을 안 해도. 그러면 이제 뭐라고 선전을 하냐면 우리 스타킹을 신으면은 해로운 UV를 갖다 80% 적용해 줄 수 있는 UV 프로텍션 스타킹이다. 라고 선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R&D가 필요 없다 이거지.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이 화살표를 발견만 해가지고 활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observation 하면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internal component 찾고 product configuration 그린 다음에 environment factor를 갖다 찾고서 그 다음에 그 environment factor들 중에서 네거티브한 임팩을 미치는 사람들한테 네거티브한 임팩을 미치는 애들이 뭔가를 봐서 그 네거티브한 임팩을 갖다가 상쇄하는 기능을 화살표를 우리 엔티티에다 한번 그어보는. 그러고서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그게 그어지게 되면은 누구한테 베네핏이 될까를 생각해 보자. 하면은 이게 컴포넌트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컨트롤, 리플레이스, 디스플레이스, 컴포넌트 컨트롤.
이 세 가지가 우리 트리츠를 갖다가 실제로 제품에다가 적용하는 나머지 템플릿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한번 해볼 거는 각각 템플릿마다 한 장씩을 해보라고. 꼭, 별도로 각각을 적용해 봐도 되고,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3개 또는 2개를 갖다가 조합을 해서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합을 갖다 해보면은, 그랬을 때 얼마나 다양한 컨셉들이 많이 도출될까. 이제 여기서 핵심은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컴포넌트를 없앴을 때, 그랬을 때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오퍼튜니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또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네거티브한 임팩트들이 있었는데 걔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블러킹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핵심적인 포커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컨셉들을 갖다 여기서 지금 막 도출을 해야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 컨셉을 갖다가 스크리닝하고 컨비네이션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거기까지예요. 자, 질문이나 코멘트는 우리 나중에 받을게. 지금 일단, 앞에서 받을게. 왜냐하면은 지금 시간이 이렇게 돼서.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목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